안녕하세요. 반도체 탐구 생활 강혜령입니다. 요즘 중국을 빼놓고 반도체 이야기하기 정말 힘들죠. 압박하는 미국, 탈압박하려는 중국. 반도체는 중국의 명운을 가를 최첨단 무기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또 한 번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중국 여행을 하는 느낌으로 중국의 칩 디자인 업체,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회사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만드는지 한번 싹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지금 중국 반도체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칩 4대장 기업부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일 화제가 됐던 화웨이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화웨이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아니냐고요? 근데 칩도 만듭니다.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화웨이 폰에 들어가는 고급 칩을 설계합니다. 애플 A17,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전자 엑시노스처럼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AP인 기린 시리즈를 설계하고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 생산을 맡겨서 판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회사는 맷집이 정말 끝내주는 게 특징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4년 전인 2019년부터 이 회사를 옥죄기 위해서 거의 융단 폭격을 했거든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세 반도체를 설계할 때 필요한 도구 EDA2를 만드는 회사와 거래를 거의 끊다시피 했고요. 또 초미세 공정을 양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를 2019년부터 아예 중국에 반입하지 못하게 했죠. 이건 거의 조별 과제를 하는데 노트북 PC나 빔 프로젝트를 아예 싹 다 빼앗아 버리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향으로 하이실리콘은 한때 세계 순위 10위권의 칩 설계 업체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25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근데 최근에 시장 정보 업체인 테크인사이츠가 정말 재밌는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화웨이 신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이 회사가 최근에 설계한 7나노 칩이 들어갔다는 정보를 전하면서인데요. 아니, 설계 도구도 변변치 않고 또 EUV 장비도 없는데 7나노 칩을 만들었다고? 세계가 완전 발칵 뒤집어집니다. EUV 장비가 없으면 생산 단가가 거의 100배 이상 비싸다는 분석까지 뒤엎고 이 칩을 만들어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화웨이의 정말 재밌는 점은요, EUV 장비가 없으니까 ASML의 EUV 장비를 직접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ASML이 만드는 노광 장비를 아예 유사한 방식으로 특허만 살짝 피해가서 EUV 특허를 만들어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 회사가 칩 설계 외에도 반도체 생산, 장비 영역까지 뛰어들고 있다는 게 묘지입니다. 다음은 파운드리 기업 SMIC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웨이가 설계한 7나노 칩을 다양한 장비가 갖춰진 생산 라인에서 직접 칩 모양으로 만들어준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 상하이, 천진, 그리고 선전 등에서 8인치, 12인치 웨이퍼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게 요점입니다. 이 회사도 미국의 직격탄을 맞은 회사죠. 삼성전자, 인텔, TSMC처럼 10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싶은 것을 꿈꿨던 회사이지만 지금은 중국에는 EUV 장비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잠시 꿈을 접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중국 내수를 바탕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매출의 80%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고요. 또 이 회사는 TSMC, 삼성전자, UMC, 글로벌 파운드리에 이어서 세계 파운드리 5위 매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8나노 같은 다소 오래된 공정을 주로 서비스하긴 하는데요. 또 무서운 건 생산 능력 확장입니다. SMIC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요, IT 시장 비수기로 접어들고 있는 올해에도 출하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1년 새 칩 생산 능력이 월 67만 장에서 75만 장까지 11% 정도 늘었습니다. 아무리 제재를 받아도 나는 규제 안 받는 레거시 공정 중심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내 갈 길 간다, 이런 스탠스가 잘 보이는 대목이죠. 또 삼성전자 TSMC를 거쳤던 양봉송 씨가 지금 SMIC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두 회사에 기여를 했던 인물이 과연 SMIC에서는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업계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아성을 노리는 메모리 업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YMTC는 낸드 플래시 제작 업체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2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월 12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0단 이상 낸드 플래시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죠. 또 엑스태킹이라고 해서요, 저장 공간과 주변 회로를 아예 다른 웨이퍼로 만들어서 3D 패키징을 하는 아주 독특한 생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기술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도 미국 정부의 128단 낸드 플래시 제조 장비 수출 통제를 받으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CXMT는 베이징 그리고 허페이시의 디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삼성 생산 능력의 8분의 1 수준,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8만 장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2배 수준인 16만 장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허페이에서는 2단계 공장 생산 설비가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또 지난해부터 서서히 가공을 시작한 베이징에서도 5천 장부터 내년 3만 장 정도까지 생산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17나노급 디램을 양산하면서 삼성전자가 양산하고 있는 12나노급 디램 기술 수준을 바짝 따라가고 있죠. 현재 핫한 디램 기술인 HBM 그리고 차세대 디램 기술로 불리는 3D 디램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서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3강 디램 회사들에 주도하고 있는 디램판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회사들의 공통점은요, 일단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 지원을 얻고 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조 2025 정책을 들어보셨나요?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인데요, 2025년까지 중국 내 핵심 제조 기술과 부품 소재를 70%까지 자급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EUV 기술 없이 상당히 많은 공정수와 비용을 투입해서 가격 경쟁력이 밀리더라도요, 중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보조금으로 이것을 메꿔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12인치 그러니까 지름 300mm 웨이퍼에 수백 개 칩을 만들었는데 딱 하나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불량이더라도 결국 보조금 때문에 또 도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은요, 특히 일단 레거시 제품, 그러니까 옛날 제품 생산에 집중을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신 장비를 못 사서 공정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는 중국은 제재 전에 사재기를 해뒀던 장비를 분해해서 현재 양산용으로 쓰고 있는 장비에 부품을 갈아 끼는 방식으로 현재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옛날 공정 장비들은 일단 들여올 수 있으니까 기술을 익히고 또 이걸 노하우를 쌓아서 자기들만의 부품 장비 생태계를 갖춘다면 이건 또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칫하면 미국 압박을 딛고 메모리 파운드리 강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업체들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호시탐탐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한국에 R&D 센터까지 설립을 해서 흡수하는 걸 대놓고 버리는 상황이죠. 국제 정세나 대세의 흔들림으로 한 나라의 전자산업이 뿌리채 흔들린 사례는 꽤 많습니다. 80년대 미국, 일본 간 플라자 합의, 반도체 협정으로 잘 나가던 일본 반도체가 와르르 무너진 것, 그리고 2000년 초반 우리나라 하이디스 LCD 사업 매각으로 BOE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에 크게 흔들고 들어온 것들이 있죠.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 위기나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는 거니까 이 관점에서 중국의 반도체 사업을 항시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제 생각과 함께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